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압구정의 한 아파트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55제곱미터 전용 면적인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4억 원 이상 오른 금액 59억 원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기사가 좀 등장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이제 출범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압구정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는 집값이 조금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벌써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하신다면 여러분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찾아봐야겠죠.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이 시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2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정희 소장입니다. 다시 또 서울 부동산이 조금 이제 기지개를 좀 피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더 포함해서 이제 지방 쪽으로 외곽 쪽으로 풀려 있던 이 투자 자금들이 다시 또 서울 쪽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방 쪽에 주택이라든가 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좀 면밀하게 어떤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서고요. 그리고 또 서울 쪽으로 몰린다고 해도 좋은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또 선별하는 눈을 좀 키워야 되시거든요. 지금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는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그리고 또 서울과 수도권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적정한 입지와 또 그 매수 타이밍을 고민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언제든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똘똘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2부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전화 상담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지금 창이동에 네, 빌라를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쪽이 지금 재개발 추진해가지고 동의서 받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길 지금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가야 되는지 고민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도봉구 창이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거주하고 계시는 빌라, 이 다세대 주택에 재개발과 관련된 동의서를 좀 건넨다라는 이제 호재 소식이 들려오니까 조금 더 네네. 거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쯤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지 이 지역 네네. 이야기 한번 소장님과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창이동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빌라를 거주 중이에요. 거주 중, 네네. 그러니까 빌라에 거주 중이신데 네.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이신 거죠? 네네. 그 재개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그러니까 그 어떤 요즘 하도 재개발 종류가 많아서 지금 여기가 중공업 지역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LH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이 되겠네요. 네네. 일단 그러면 시청자님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네. 보유는 언제 하신 거예요? 17년도요. 2017년도요. 네네. 2017년도에 보유해서 이제 계속 거주를 하시는 거라면 네. 일단 결론은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게 당연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가장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보시면 일반 우리가 그냥 일반 정비 사업으로 민영에서 진행하는 일반 정비 사업으로 진행한다라는 재개발을 봤을 때는 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구역의 지정 혹은 고시한 그 다음 날 네. 그때부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분 쪼개기라고 하죠. 네. 이 지분 쪼개기를 한 것들은 현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네. 이 지분 쪼개기에는 뭐 이제 토지와 건물을 그러니까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신축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독 다가구를 뭐 다세대 주택으로 변형을 한다든가 아니면 필지를 쪼갠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요즘 이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서울이 이쪽에 하다 보니까 공공이 참여하는 네. 이 공공이 참여한 앞에 공공자가 들어가는 이 내용에 네. 대해서 재개발이 진행될 때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명확하게 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청산이 돼버리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결론적으로 앞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가지고 가시라고 했던 거는 네. 2017년도에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네.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네. 일단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사업이 지금 그 지역이 진행하는 게 네. 요게 뭐 흔히 말하는 2사 대책이니 아니면 3080 플러스니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명확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21년 네. 6월 29일 네. 네. 요 이후에 이제 뭐 진행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소유권 이전을 하면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또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이라고 있는데 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심 공공 주택 사업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이 네. 지금 시청자님 지역에서 하시는 거는 소유권 자체를 공공에다가 줬다가 권한을 줬다가 나중에 네.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신 대체해서 받는 거고 네. 이 공공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소유권이 그냥 주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공공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1, 2차가 진행이 됐고 1차 같은 경우는 20년 9월 21일 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30일 네. 요 이후에 얘네들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지분 쪼개기 아. 지분 쪼개기를 할 경우에는 네. 이제 아파트 입주권이 또 안 나오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공공이 참여하는 것 중에 신속 통합이라고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뭐 21년 뭐 이게 날짜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21년 9월 23일 뭐 그다음에 22년 1월 28일 뭐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이런 날짜 이후에 얘네들도 그냥 일반 재개발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를 하면은 또 이제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시청장님은 지금 2017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네.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아. 그렇다 보니까 네. 그냥 요즘 이제 서울의 재개발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보유하면서 동의서 구하게 되면 그냥 동의해 주면서 네. 진행에 대해서 한번 쭉 그 단계를 밟아 가시면 앞으로 이 창동이 네. 서울의 이제 부도심으로 굉장히 그 어떤 그 굉장히 서울의 동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심 지역으로 될 거거든요. 청량리하고 창동 이쪽이. 네. 그래서 여기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니까 네. 빨리 아파트로 바뀌는 게 시청자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가지고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에서 고민하시는 이 현금 청산과 관련된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동의해 주시고 조금 빠르게 진행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상계 2차 현대아파트 30평하고 일산 백석동에 네.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45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향후 전망이 어떤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 말씀 주신 것 중에 거주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현대 2차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상계 현대 2차 아파트 30평형의 네네. 거주를 우선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일산 백석동의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45평형을 더 보유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향후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좀 가져가면 더 투자 가치 높을지 소장님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하고 형제분 같으세요. 목소리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좀 같은 분이 전화번호 바꿔서 다시 또 질문 주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보시면 이제 상계동에 현대 2차를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10년 됐습니다. 10년 되셨으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우리 아파트는 진짜 완벽한 실거주용 아파트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전세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매매 가격도 이제 같이 치고 올라와 주는 이제 이런 어떤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파트인데 주변에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창동하고 이 노원역 근처가 개발되는 건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이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들을 위시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재건축에 이제 아주 핫한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지역 가치가 상승하는 거에 편승해서 우리 아파트도 간접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격은 우상향으로 꾸준히 이제 조금씩 뭐 대폭은 아니지만 소폭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또 두 번째 이유는 네. 지금 거의 30평 가까이 되는 30평형이라고 불러볼게요. 이 네, 30평형 30평입니다. 네, 이 아파트잖아요. 네. 이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7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서울 시내에 이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30평대 아파트가 7억도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처음 내 집 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상당히 첫 번째로 고민을 해볼 만한 주택임이 분명한 거예요. 네.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이제 접근할 어떤 개연성이 충분하겠죠. 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우리 아파트에다가 투영하면서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전망은 네. 뭐 대폭 뭐 확실히 막 오르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네. 분위기는 좋다라고 평가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일산에 아까 오피스텔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브라운스톤 오피스텔이요. 브라운스톤은 여기 코스트코 밑에 쪽에 네. 그러니까 일산 동구에서 제일 끝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요 아래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요거는 몇 평짜리 갖고 계세요? 45평요. 45평이요. 네. 그러면 방 4개짜리인가요? 아니면 아니, 방 2개입니다. 방 2개짜리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아파트가 중소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이 소형, 중형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룸, 뭐 1.5룸 요런 것들이 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가 상승을 해야 돼요. 네. 월세가 상승을 해야 매매 가격이 수익률에 맞춰서 그러니까 즉 수익률이 좋아져야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는 가격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임대 수요가 많으려면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일자리가 많고 그다음에 이 생활 편의 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오피스텔 밖을 나가면 그냥 24시간 불해성처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생활 어떤 편의 환경이 같이 있어주면 가격 자체가 이제 임대 수요가 많아지면서 월세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이제 중대형, 그러니까 대형 쪽에 가까운
요런 쪽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주택의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아파트를 대체해서 좀 가격이 더 저렴한 우리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오피스텔은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건 요 아파트 대체 주택의 효과가 커요. 네. 그러면 요 오피스텔이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오피스텔이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얘네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 줘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아파트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쭉쭉 밀고 올라가 줘야 아파트의 매매 가격 자체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주변에 보시면 일산 쪽이 지금 이제 재건축의 바람도 불고 그다음에 서울 쪽에서 점점 투자자들이 내려오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전세 가격은 이제 매가는 훅 뛰었는데 전세 가격은 2년마다 오르게 되니까 아직까지 매매가하고 갭이 조금 벌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평시보다. 네. 그만큼 전세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 그러면 같은 거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건 전세 금액이 올라야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해서 양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우리 오피스텔 주변에 그렇게 전세 가격이 높지는 않거든요. 아, 예. 그러면 우리 오피스텔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아파트들도 뭐 아직은 전세가 경쟁력 있는 가격들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아, 예. 그래서 브라운스톤은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그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이 바로 아래쪽이 대곡역이잖아요. 네. 네. 대곡역이다 보니까 또 대곡 역세권 개발도 하고 GTX도 쓰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네. 여기에 총 5개의 철도 노선이 이제 깔리게 되는데 네. 우리 지금 오피스텔에서 바로 인접해 있다라고 보면 이게 호재일 것 같기는 하지만 네. GTX가 개통을 하게 되고 네. 대곡 역세권 개발이 네. 시작되는 요 사이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네. 무슨 소리냐면 대곡 역세권 개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네. 여기 앞에 오피스텔이 또 무수히 많은 오피스텔이 지어질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오피스텔은 지금 지어진 지 17년 차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GTX 개통하고 나고 하면 얘네들 20년 차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오피스텔은 15년 차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감가상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네. 그러니까 즉 보유할 가치가 그만큼 많이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GTX가 개통하게 되면 이제 그리고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활성화되면 이 앞에 오피스텔 많이 지어지면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오피스텔은 힘을 완전히 잃게 돼 버려요. 아,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갈아타시는 거를 네. 고민을 해보시고 얘를 매도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때는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가급적 조금 빠르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좀 일찍 매도를 하시고 네. 그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현대이차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네. 거주 아파트는 따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 지금 핫한 그 재개발 초기 재개발지들이 있거든요. 후보지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자양동이라든가 뭐 동대문구 답심리라든가 네. 뭐 월곡동이라든가 네. 뭐 대림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기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 네. 이런 쪽으로 매도를 해서 그 투자금 가지고 갈아타시면 네.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한 5년 뒤에 되돌아봤을 때 확실한 더 큰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팔려고 했더니 네네. 세무사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2년 실거주를 해야만이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요? 오피스텔을요? 네네. 왜요? 세무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전 뭐 어떤 상황을 상담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요. 네.
실거주를 해야만이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 저가 지금 이해 못하는 소리고 어쨌든 지금 현대 2차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물고 파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렇게 해서라도 파셔서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주택 상황이라 세금이 조금 더 부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세무사분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건 매도하고 그래도 조금 더 가치 높은 재개발 지역으로 옮겨 타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지역 몇 군데 일러드렸거든요. 공부해 보시고 더 어려운 내용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데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3주택자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두 개가 강원도 원주의 구축 아파트인데, 네. 네, 재건축 계획도 없고, 각각 이제 아파트 두 개가 각각 2억 정도 실거래가가 있고, 네, 이제 하나에 실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것도 9억이고, 한 1억 5천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의 뭐 창고나 상가 임대 같은 건물하고 땅을 갖고 계신데 네. 아주 큰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도 서울 서교동에 네. 한 2억 좀 안 되는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월세는 뭐 1,070 정도고. 음. 근데 이게 갖고 계신 부동산은 많으신데 네. 월세 수익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실속은 별로 없고 그래서 네. 이 부동산으로 수익을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네. 매도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매도한 돈으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때문에 따님께서 더 고민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님 가지고 계신 걸 다 합치면 우선은 4개의 주택이 되는데 아버지께서 아파트 2개, 원주에 같은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건 어떤 아파트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나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위치는 원주시 명륜동이고요. 네. 네, 한 30년 지어진 지 거의 30년 된 구축이고. 명륜동의 네. 구축 아파트 두 채에 네, 하나는 거주하시고 하나는 좀 네네. 임대를 놓으셨고 거기에 네. 추가적으로 단독주택도 원주에 가지고 계셔서 이거 임대 주고 계시고 그리고 네. 어머님 명의로는 마포 서교동의 오피스텔을 월세 받고 계시고 네. 이걸 좀 어떻게 정리해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소장님과 네.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주시 명륜동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고 네. 서교동에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원주는 네. 2017년도에서 네. 2020년도까지 네. 정말 물량이 폭발적으로 공급이 됐었어요. 맞아요. 엄청 공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많은 그 공급됐던 것들이 네.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서울 포함해서 이제 수도권의 그 어떤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 있잖아요. 네. 이 풍선 효과와 유동성이 좋았잖아요. 네. 이 유동성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네. 원주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 이 폭발적인 공급량, 굉장히 네. 많았던 이 공급 물량이 네. 다 해소가 됐어요. 다 해소가 되고 심지어 네. 네. 가격이 상승까지 했어. 네.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작년, 재작년 그 오른 가격이요. 네. 그냥 원주시를 그냥 우리가 네. 그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네. 10년 내 최대 가격의 상승폭을 보인 거예요, 원주가. 네. 네. 그랬는데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전혀요. 네. 네. 그러면 그 원주가 생성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의 오름폭을 보였는데 이때 오르지 못한 아파트면 네. 앞으로도 안 오르겠죠. 네. 정리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품목은 많은데 네. 굉장히 영리한 관리는 못 하셨던 건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세금 여기 규제 지역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세금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매도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서 네. 매도하고 나시고 나서요. 네.
서울 쪽에 초기 재개발지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하나는 네. 서울 재개발에 한 3억 정도 네.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2, 3억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역에 저기 평택 쪽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네. 아파트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네.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해서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네. 아파트가 있어요. 아, 네. 이런 것들 1억에서 2억 정도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월세 수익과 양도 차익, 매매 가격이 상승할 거거든요. 네. 요 차이까지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 쪽에 평택 쪽에 아파트 하나, 그러니까 서울에 재개발 하나, 평택에 아파트 소형 아파트 하나, 네. 그리고 서교동 오피스텔은 보유하시고, 아, 세금 오피스는 보유하고요. 네, 요거는 보유하시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부활을 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차기 정부에. 네. 네. 그러면 주택임대 등록하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뭐 원주를 떠나실 수는 없으니까 원주에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거주 아파트에 비과세 실현을 하시고, 네. 지금 원주에 그냥 같은 지역에 갖고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된 효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네. 어디에 그럼, 살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찾아오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하고 1대1 상담하시면 제가 지역 짚어드리면서 알려드린다고요.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거주하시는 원주시 아파트 외에는 좀 같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정리하자 조언 드리고 분산 투자 좀 말씀드렸거든요. 서울의 재개발지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투자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 일러드렸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저기 2주택자인데요. 네, 2019년에 매수한 아파트에서 지금 거주 중인데, 네, 그 아파트가 지금 2024년 1월까지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네. 올해 매도를 할지 아니면 내년에 매도를 할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 좀 거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동탄 이신도시 오산동 금강 1차. 네, 2019년부터 동탄 이신도시의 금강 1차 아파트 거주를 하고 네네. 계시는 거고, 근데 네. 이거를 2024년 1월까지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그때 좀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주택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그 전에 좀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네, 언제쯤 매도하면 가장 좋을지 그럼 매도 타이밍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탄의 어느 아파트라고 하셨죠? 오산동의 금강 1차 아파트요. 그러면 여기 인터체인지 쪽으로 나와서 여기 금강 펜테리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요 앞에 지금 동탄 그 트램 계획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향후 이거를 지금 이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실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24년까지가 해당된다고 하셨죠? 1월까지. 24년 1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지금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가 되는 거고, 네. 금강 1차 아파트. 그러면서 2024년 1월까지가 지금 일시적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아파트, 이게 동탄 쪽이요. 이 동탄의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년 20년, 21년 거의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작년 가을 시장으로 기억하는데 작년 가을쯤이 최고금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청자님은 이 비과세 실현이 지금 중요하신 거잖아요. 네. 이 비과세 실현을 어찌 됐든 저는 2020년, 2021년 이 상승폭을 더 갖고 있어도 이만한 상승폭을 다시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상승폭 자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렇다 보면 이 최대 상승폭을 비과세로 실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를 실현하시는 게 방법인 건 맞는데 네. 지금 작년 10월인가요? 이 작년 가을쯤에 이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찍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흘렀나요? 한 6개월, 7개월 차 접어드는데 네. 작년 그 최고금보다는 한 1억 이상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을 얘기 안 하고 한 1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약보합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신주거문화타운이 있잖아요. 또 네네. 여기 택지 개발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수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쪽 지역이 우리도 이 트램이 연결되는 호재는 있는데 이쪽 또한 트램이 이렇게 연결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쪽 오산으로 빠질 건데 이런 게 이제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면 가게 될수록 점점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인사말에 말씀드렸듯이 외곽 쪽으로 풀렸던 투자금들이 지금 다시 서울로 귀속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비과세 실현을 하더라도 굳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GTX에 대한 호재도 있고 트램에 대한 호재도 있으니까 좀 더 갖고 있으면 어떨까? 24년 최근접까지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제 생각은 그냥 이거 그렇게 기다리느니 요거 정리하고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갈아타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요? 아니, 서울로요? 서울이 됐든 서울이 아닌 곳이 됐든 일단 금강 1차 아파트보다 더 상승폭이 큰 아파트를 선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들은 또 있으니까 너무 얘한테만 매달리지는 마시고 네. 일단 제 의견은 더 갖고 있는 시간에 그냥 어차피 금액이 더 상승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 죽이기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러면 지금 최대한 어차피 오른 상승폭이 있으니까 그거 양도 차익으로 실현하시고 네. 좀 가서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주택이 나머지 하나 있는 주택이 2년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주하기 전에 하나를 더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거주하기 전에 매수를 하게 되면 3주택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하고 네, 매도하시고. 일차를 매도하고 하나를 샀을 경우에 매도하시면 이제 그렇죠. 1주택이 됐죠. 그럼요. 취득하고 나서 1년 뒤에 또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을 계속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은 생애 한 번만 걸려 있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기간만 잘 선정을 해서 취득 기간이라든가 내 거주 기간, 보유 기간만 잘 산정하시면 계속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부동산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따져봤을 때 굳이 그 비과세 기간까지 끝까지 채우지 않더라도 지금 빠르게 좀 매수 계획을 실행하고 다른 곳으로 상승폭 높은 곳으로 옮겨 타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여기 시흥시 네. 105 신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집을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105 신도시에 어디에 좀 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 호반 1차예요. 네,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1차 네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인데 그러니까 이제 향후 전망에 따라서 조금 더 가치가 오른다면 살고 아니면 네. 매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바로 105 신도시 이야기 소장님과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호반 서밋 갖고 계시는 거예요, 1차? 네네. 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갈아타는 게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네. 이유는 일단 이쪽에 우리 시와 105 신도시가 가격이 오른 게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서울발 상승장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서울발 상승장이 이제 이쪽으로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신도시니까 점점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더해서 뭐 유동성도 많았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투자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그런 어떤 이유들이 되는데 네. 일단 얘네들 마찬가지로 얘네들 작년 여름인가 작년 가을에 또 최고금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금액이 좀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 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뭐냐면 다시 서울 마찬가지야. 상승했을 때는 서울발 상승장으로 인해서 상승장의 확산 효과로 우리 아파트도 올라갔는데 네. 지금 이제 서울발 조정장이란 말이에요. 이 조정장이 또 우리 아파트 쪽으로 확산돼 오는 거예요. 시와 쪽으로. 거기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은 굉장히 깔끔하게 바다 뷰도 여러 가지도 좋고 그리고 서울대 병원도 있고 서울대 뭐 캠퍼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들어올 텐데 네. 저는 이런 어떤 이제 서울대 병원 내지는 뭐 치과 병원이다, 뭐 해양 경찰청이다, 서울대 캠퍼스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네. 가격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조정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거를 홀딩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막말로 여기 보시면 뭐 해양 경찰청이니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또 아래쪽에 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에 뭐 SK뷰부터 베르디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시는 호반 서밋 1, 2차 이런 것들보다 네. 좀 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지근 거리에서 통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해양경찰청이니 지식산업센터니 이런 데는. 네. 그러면 서울대 캠퍼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캠퍼스 내에 교직원 및 대학원생들을 위한 숙소까지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숙소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뭐 들어오면 굉장히 오를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관계되는 것들 그다음에 그 서울대 병원도 또 오게 되면 그 병원 관련하는 또 산업들이 굉장히 또 활성화될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차고 올라가 주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 가격들이 조정이 되는 그 하락장에서 단단하게 버텨줄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이 돈을 가지고 네네. 수평 이동이 돼요. 대출 안 받아도 되거든요. 네. 요 매매 가격을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분당에 3년 뒤면 네네. 재건축 연안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3년 뒤면 뭐 차기 정권 거의 말미에 이제 이르는 어떤 그게 될 텐데 그때는 뭐 지금 차기 정권에서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네. 그거에 뭐 우리가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정밀안전 진단 면제한다는 거거든요. 네. 즉 연한되면 그냥 재건축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소리 같아요. 네. 그러면 3년 뒤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텐데 분당에서도 보기 드문 네네. 140%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런데 요거 매도하면 지금 바로 수평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네. 갖고 가서 이거 매수해 갖고 갈아타고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낫겠죠. 3년 동안을. 네. 얘 3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년 있는다고 해도 서울대 아직 들어오려면 멀었거든요. 안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3년 뒤면 얘는 재건축이 되는 거니까 이런 네. 것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네. 찾아오세요.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상담 한번 해드리면 네. 제가 아파트 콕콕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105세 아파트는 매도 의견 드렸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분당에 재건축 연한을 바로 앞두고 있는 아파트로의 이사 추천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한 고민 내용 보내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제가 지금 대치동의 풍림 아이원 2차 네, 그 67평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로 해놓은 게 이 근처에 대치동 아름빌 아파트라고 22평짜리 1.5룸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역삼동에 또 신축 빌라 2룸짜리를 가지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강남역에 그 20퍼스트라는 그 오피스텔을 또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역삼동 다세대하고 강남역의 오피스텔은 단기 임대사업자를 내놓은 상태인데, 네, 예, 이제 전세가 한 번씩 다 돌아서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말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다시 이제 연장을 임대사업자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팔게 되면 뭐부터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전화 알겠습니다. 드려봤어요. 네. 네, 오늘은 정말 2주택을 넘어서 다주택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역삼동의 신축 다세대 투룸이랑 강남역에 오피스텔 하나는 임대사업을 내놓으셨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게 만료가 거의 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거주는 대치동의 풍림아이원 2차 아파트 좀 대형 네. 평형에 하고 계시고 또 네. 투자 목적으로 대치동의 아름빌 아파트 22평형을 보유하고 네. 계신다. 네, 과연 이걸 네.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네. 소장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치동의 풍림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네. 풍림 아파트가 요 정도에 있고요. 네. 제일 큰 걸 갖고 계시네요. 네, 네. 풍림 아파트 단지에서 1, 2차가 네네.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 맞아요.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선능력 쪽 거의 붙어 있는 데 있는 게 이제 아름빌이고요. 네, 네. 주상복합이고요. 네. 왜 이렇게 잘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강남은 정말 손금 보듯이 너무 잘 알거든요. 예. 사무실도 강남에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빌 갖고 계시는 거. 그다음에 역삼동 네, 대충 이게- 어느 쯤이 될까요? 저기 선능력하고 선정능력 딱 중간에 있어요. 이 위쪽이네요. 12번지. 아, 네, 현대 위쪽이네요. 아파트, 네, 이쪽- 현대자동차 뒤에. 네. 네, 이쪽에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을 네.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20퍼스트는 뭐 강남역 랜드 거의 뭐 딱 붙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고층. 네. 여기 오피스텔이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네, 네. 일단 풍림은 거주주택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 네. 거주하시는 거고, 아름빌은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19년도 4월에요. 2019년도 4월이요? 네, 네, 네. 그럼 최근이시네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억 4천이요. 4억 4천이요? 네. 그러면 20년, 21년, 22년. 지금 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네. 그 위에 나온 거 보니까 뭐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도 8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호가 네, 네, 자체가. 예, 예. 아직 거래는 되지는 않았는데,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3년 만에 한 4억 정도의 차익이 실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요 빌라, 역삼동 빌라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 20년도 6월이요. 요것도 재작년이네요. 네, 네, 네. 얘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이거는 4억 9,500이요. 투룸이에요? 네, 투룸 신축. 예. 그러면 얘는 뭐 차익은 지금 얼마 발생은 안 했을 거고요. 네, 네. 제가 봤을 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역삼동에 투자돼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한번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20퍼스트는 끝까지 가져가시고요.
아, 예. 얘는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로 장기로 묶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예. 그래야 풍림 아파트 우리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 아름빌하고 네. 아름빌 얘네들이 한 20년 차 가까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주차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기 네, 들어가 기계식이요. 예, 기계식이고 그래서 좀 불편해해요. 그리고 그 네. 앞이 굉장히 번화가고 네. 상업지고. 네. 그 여기 역삼동에 이쪽에 있는 빌라들도 네. 일단은 뭐 이제 재개발도 또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간혹 계셨었는데 사실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임대 수요 상승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 임대가가 높아지면서 임대가가 매매가를 좀 밀어 올리면서 내가 그 갭 맞아요. 투자한 금액을 조금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건데 네. 뭐 물론 장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저는 요렇게 두 개는 한번 매도를 하셔도 어차피 중과세를 하지는 않잖아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아, 네. 그러면 한번 매도하셔서 네. 요걸 가지고 합쳐서 좀 괜찮은 데로 투자를 하시던 이 풍림이 제가 제일 큰 게 50평대로 알고 있었는데 60평짜리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수로 말하면 67이고 그냥 그 뭐 전용 면적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아주 50몇 평인 것 그쵸, 같아요. 맞죠? 네네. 그래서 네. 요게 아마 7층인가 거기에 있을 건데 네네네.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고 네. 얘네들은 중과가 안 되니까 네. 정리하셔서 저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해서 네. 굉장히 똘똘한 놈으로 갈아타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거 그 방법도 세 개- 있어요. 지금은 네. 강남에다가는 더더군다나 막 이것저것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요. 네네. 그냥 하나 똘똘한 놈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그냥 재개발에 좀 묻어두고 네. 하나는 수익형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네. 이 트웬티퍼스트는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이고요. 그다음에 네. 나머지는 풍림 이쪽은 좀 연안도 되고 그리고 이게 네. 아파트가 뭐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약간 네. 빌라식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아예 아울렛식으로. 그냥 좋은 아파트로 이렇게 요것들은 정리를 해서 네. 좀 움직이시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풍림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인가요, 제가 지금? 지금 거주주택의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2년, 네, 2년 근데- 보유, 2년 거주하셨죠? 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거고. 그래도 아름빌은 주택임대 안 돼 있어요. 아름빌은 네. 자동 말소가 아니라 얘는 아예 안 하셨던 건가요? 안 했어요, 아예. 그러면 양도 지금 차기 정부가 네. 그 한시적으로 최대 2년 중과세 정도 배제. 중과세 예. 저거 한다니까 그 기회에 파시면 되는 거고요. 이 풍림 아. 아파트는 당연히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우선은 강남역의 오피스텔은 좀 장기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좀 더 가져가되 나머지 세 채는 모두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 좀 계획을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 계획 실행 후에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고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방송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짧은 시간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 그 투자 계획 좀 차근차근 전문가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거든요. 소장님 상담 안내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지금 TV를 보셨겠지만 엄청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상담을 도와드렸다고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저랑 제 잘생긴 얼굴도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어디 콕콕 집어서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도 해드리고 지금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면, 또 세금에 대한 면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꼭 오시면 정말 자기가 시간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코로나19 관계로 그동안 거리 두기 조치가 많이 좀 사람과의 만남을 막았었는데요. 그게 해제되고 만나고 싶었던 분들 이제 새롭게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들 하시죠. 그중에 한 분이 또 이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계획 조금 더 신중하게 세워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1:1 대면 상담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거예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날은 좋은데 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네요. 불씨 조심하시고 건강한 오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